자, 네, 부처님 오신 날 온누리에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포근포근하게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 특강인데요. 소청심사 파트 하겠습니다. 소청심사 656번. 사실 소청심사도 암기입니다. 그렇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절차. 자, 근데 소청심사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분필이 일로 다 도망갔네요. 자, 봅시다. 기본적인 건 이거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자, 이게 행정청입니다. 물론 이제 임용권자, 우리 뭐 지방 시도 경찰청장님 또는 경찰청장님이 징계를 때립니다. 그렇죠? 소속 기관장이라고 할까요? 예. 행정기관, 소속 기관장. 예. 소속 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용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일단은 보통 첫 번째 스타트가 소속 기관장입니다. 그렇죠? 자, 소속 직원이 소속 직원 A가 A 소속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징계 심의 대상자입니다. 징계를 받을 사람. 자, 그래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상급 기관에다가 징계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오케이. 징계위를 구성해서 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의결만 가지고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의결된 걸 해당 소속기관장이 알려줍니다. 자, 감봉 견책은 자리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임용의 개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아닌 해당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이 누군지는 알죠? 내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 경찰서에 라는 기관의 장, 경찰서장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시도경찰청에서 근무하면 시도경찰청장님이 소속기관의 장이 됩니다. 내가 소속돼 있는 기관의 장. 어쨌든 감봉견책은 소속기관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시면 돼요. 통지받고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중징계라면 임용권자한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고 그렇죠? 임용권자가 직접 집행을 하죠. 예, 중징계. 임용권자는 중징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소속기관장은 경징계.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그런데 이 소속 직원이 내가 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억울하다. 나 사실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강등까지 당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하다. 한 감봉 1개월 정도는 내가 감수하려고 그랬는데 강등이 뭐냐? 계급도 떨어지고 지금 장난하냐? 너무 억울하다. 해서 가는 게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죠. 그렇죠? 예, 소청. 하소연. 아, 나 억울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처분을 받고 이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나 또는 징계 말고도 소청심사를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억울할 때. 어떤 때가 억울할까요? 직위 해제 같은 거. 직위 해제. 징계는 아닌데 직위를 해제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못해요. 이럴 때도 억울합니다 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를 받고 또 의결을 하겠죠. 예, 여기서 의결. 예, 여기서는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 의결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죠. 이 처분이 마땅한지 아닌지. 오케이. 이 처분이 제대로 아니다. 잘못됐네. 예, 그래 억울하겠네. 좀 깎아주자 하면 여기서 뭡니까?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너 억울할 거 없어.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하고 뭡니까? 기각을 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결정을 내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그렇죠? 바로 소송 가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소송을 가면 안 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소송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는 필요적 전치주의다. 그렇죠? 예, 별뜻 아니에요. 예, 필요적은 반드시 그렇죠? 소송을 가기 전에 치르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정심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청심사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자, 이제 우리 개편이 되면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개편 전까지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오케이. 행정심판은 행정부 스스로 행정의 어떤 처분, 이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잖아요. 사법처분이 아닙니다. 사법처분은 사법부가 판결로서 때린 게 사법처분이고 이거는 행정부가 때린 거예요. 소속기관장이든 임용권자든 다 행정기관이죠. 오케이.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뭐다? 심판을 해보는 거예요. 잘했나? 잘못했나? 오케이.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들만 가는 특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 중에서 공무원들만 가는 특별한 행정심판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인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먹었다.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영업하라 그랬는데 내가 11시까지 하다가 영업정지 먹었어. 영업정지 한 달.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막판 손님이 조금만 더 먹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영업 1시간 더 하다가 그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먹었어. 가뜩이나 지금 돈 못 벌고 있는데 1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과한 처분 아니냐라고 행정심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차피 그러면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니까 니네 같은 행정부 편 들 거 아니냐. 난 니네 못 믿겠다. 아 쓰바 난 그냥 소송 갈란다. 왜? 소송은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는 행정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게 해주겠지. 그래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 소송 가자. 니네 뒤졌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심판도 갈 수 있고 소송도 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심판 갔다가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내면 되죠. 근데 심판 갔다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소송 가셔도 돼요. 아니면 애초부터 소송 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갔다가 소송을 가는 겁니다. 소청에서 해결이 되면 소송 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소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꼭 거쳐야 돼.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개편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어렵진 않죠. 설명드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편된다고 너무 후덜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시중의 학원들이 개편된다고 좀 호들갑 떠는 거예요. 예. 학생들 좀 무섭게 해가지고 야 학원 다녀라. 니네 혼자서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좀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하여튼 이런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게 뭐라고요? 소청심사위원회다. 하여튼 요런 구도는 요런 그림은 딱 내가 알고 시작을 해야죠. 오케이. 소청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파트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 이제 기본적인 암기죠. 656번 소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만약에 결정을 해버렸다. 의결을 해버렸다. 또는 재결을 해버렸다. 결정. 예. 그러면 그거는 무효는 아니다. 근데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왜냐? 억울하다고 해서 왔는데 결정하기 전에 어때요? 이 억울한 청구인, 소청인입니다. 소청을 청구한 청구인의 의견 정도는 들어봐야죠. 너 왜 억울해? 라고 물어는 보고 이야기는 들어봐야죠. 그걸 안 듣고 됐어. 기존에 결정했던 거 서류만 보고 다시 결정해버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는 매우 중대한 절차.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절차를 빼먹고 했다, 빼먹고 결정하면 그거는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예요. 이해하셨죠? 사실은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할 때에도 징계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안 듣고 진행하면 무효입니다. 이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우 그 하자가 커서 이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걸 설명할 텐데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무효나 취소는 어차피 뭐 효력 없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신박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자동차 샀습니다. 차를 샀어요. 요즘 제가 좀 꽂힌 차가 있어요. 지프에서 나오는 루비콘이라고. 물론 벤츠에서 나오는 지바겐 뭐 이런 것도 멋있고 한데 왠지 요즘에는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튜닝을 살짝 해가지고 바퀴 이만한 거 달고 빡 하니까 뭐 하여튼 자 죄송합니다. 자 근데 차를 내가 샀어요. 샀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 있네. 새 차인데 약간 찢어져 있어. 아니면 약간 기스가 났어요. 어때요? 하자예요? 하자 아니에요? 하자죠. 바꿔줘. 근데 여러분 살짝 그 정도는 어때요? 새 차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살짝 보완해주면 될까요? 물론 마음 같아서 새 차로 바꾸고 싶겠지만 아주 경미한 하자는 뭐다? 살짝 고쳐주면 되죠. 오케이? 요거 우리 미안해 하고 고쳐. 요 정도가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는 경미한 사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경미하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를 샀는데 엔진이 그냥 빠가네? 시동도 안 걸려요. 됐습니까? 막 누르니까 불꽃이 푹푹 튀어. 어때요? 누가 봐도 이건 중대한 하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무효. 완전히 차를 바꿔줘야 돼.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아예 없던 걸로.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그러니까 뭐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해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그냥 이건 무효야 이거는. 없던 거야. 이게 무효고요. 취소는 있던 겁니다.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때부터 하자가 생겼을 때부터 그러면 취소하자 이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차 산 건 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네. 기스 잠깐 난 거.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할까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효냐 취소냐 이거 헷갈리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자, 우리 초심자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공무원 되실 분들이고 하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게 무효다, 어떤 게 취소다. 근데 이거는 이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항상 판례에 가서 케바케로, 그렇죠? 사건별로 어떤 게 이 정도면 정말 중대 명백한 하자네 라고 판단하는 건 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상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서 운전면허. 자, 오늘 또 살아있는 공부 해드립니다. 운전면허.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어때요? 면허증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유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유? 면허증을 취소할 만한 후발적 사유가 생긴 거예요. 됐죠? 오케이? 예. 이걸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또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됐나요? 원래 면허증을 줄 때부터 너 나중에 이런 짓 하면 취소될 수 있어 라고 어떻습니까? 미리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면허증을 딸 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거 진짜 행정법 내용들이 짱 나옵니다. 철회권 유보돼 있다. 유보돼 있단 말은 뭐다? 거꾸로 읽으면 보유. 너 나중에 이런 짓 하면 너 면허는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 허가가 철회가 뭐예요? 없던 걸로 날아가는 거죠? 예, 취소하고 비슷합니다.
너 이거 날아갈 수 있어 라고 미리 뭡니까? 사유를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철회권 유보.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너 미성년자 고용하면 영업 허가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뭡니까? 철회권을 미리 유보해 놓는 거죠. 예견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거 했을 때는 뭡니까? 이 철회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때요? 취소해도 되죠. 아, 나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려고 미리 해놓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면 이런 거 있어요. 철회권에 해당되는 사유가 나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철회하는 건 아니죠. 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정을 봤더니 그런 사유가 어쩔 수 없이 뭐 발생하면 좀 억울한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정도 했고,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취소. 자, 그럼 음주. 그럼 음주 때문에 뭡니까? 면허가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죠. 정상적으로 면허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유효인데 취소가 되고 난 이후 이때부터는 뭐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취소 사유는 일단 경미한 하자고요. 물론 이거 자, 뭐 음주했던 거 굉장히 중대한 하자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애초부터 음주를 해서 딴 게 아니잖아요. 후발적인 사유.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상적이었어요. 됐죠? 이런 걸 우리가 취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효는 뭐냐? 자, 갈게요. 무효는 면허증을 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증 딴 게 아니야. 내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친구한테 부탁, 야, 네가 운전을 대신해라. 대리 시험을 보게. 대리 시험. 또는 뭡니까? 그 면허증 신청할 때 시험 볼 때 뭡니까? 그 뭐 하여튼 조작을 했어. 그 있잖아. 하여튼 시험을 대리 시험 봤다고 하면 대리 시험. 대리 응시. 대리 응시에서 면허 딴 거예요. 나는 운전할 줄 몰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입니까? 중대 명백한 하자입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죠. 애초부터 뭡니까? 얘는 면허를 땄어야 돼, 못 땄어야 돼? 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공무원이 잘 몰라가지고 사진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뭐 맞나보다 하고 면허증을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면허증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면허증은 제대로 된 면허증이다, 잘못된 면허증이다? 잘못된 면허증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해서 원시적 하자라고 합니다. 원시적 하자. 원래부터, 처음부터, 원래 시작부터 이거는 하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유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취소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근데 이 원시적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원래부터 이거는 하자가 있었는데 알았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발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취소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다 취소 아니야? 에이, 아까 하자 자체는 뭡니까? 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아까 음주라는 건 하자가 뭡니까? 하자 자체가 나중에 생긴 거죠. 어때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딱 됐죠? 그러니까 발각은 나중에 됐지만 하자, 그 잘못된 하자는 애초부터 있었다. 애초부터 이거는 하자가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그러면 이거는 무효 취급합니다. 그 무효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효가 되면 만약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얘가 그 면허를 가지고 뭐 차를 샀다거나 그 면허증과 관련되는 뭔가 계약을 했다거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 보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면허증이 있는 척하고 경찰 시험까지 봐서 합격했어. 어쨌든 만약에 면허증이 없었다라면 얘는 어때요? 시험을 못 봤겠죠. 그러니까 그 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무효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음주해가지고 취소된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효예요. 다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진짜 수업 다시 들으면 되지.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자 이제 항상 그래서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 헷갈립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짚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면 굳이 다른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돼. 아, 헷갈려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물론 그런 걸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짚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무효하고 취소. 자,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이 발각된 게 나중에 발각된 거예요. 그게 왠지 공통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다? 취소 사유는 그렇죠? 일단 무효 사유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 정도가 좀 약합니다. 됐나요? 근데 어느 정도 약해야 되느냐? 이거는 케바케예요. 그 각각의 판례마다 어떤 때는 판사가 이건 취소 사유야, 이거는 무효 사유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이제 판례마다 좀 다르고 일단 어쨌든 취소든 무효든 하자가 있는 거예요. 됐죠?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기는 공통점. 근데 효력이 없어지는데 다른 점은 뭐다? 취소는 취소라는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음주를 했어요. 걸렸잖아요. 지금 단속됐어. 지금 현장에서 술 냄새 막 나고 걸렸어. 당신 면허증 반납하고 저기 가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럼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 술 깼어요. 나 운전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팀장님 될까 안 될까? 되죠.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다음 날 내가 술이 깼어요. 이제 술이 다 깼습니다. 그럼 다음 날 됐어요. 운전해도 됩니다. 왜? 아직 취소는 안 됐어요. 면허증만 뺏겼지 취소라는 정식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지금 운전을 해야 돼. 출근도 해야 되고. 당장 오늘부터 취소가 돼버리면 나 먹고 사는 게 막막해. 예를 들어 택시기사예요. 또는 내가 화물차 기사입니다. 당장 오늘 바로 취소돼버리면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임시운전증명서 이런 걸 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일단 운전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한 20일 또는 이제 취소 정지 같은 경우는 40일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운전하면서 생활을 정리해라. 앞으로 너는 이제 40일 뒤에는 면허가 취소될 거니까 취소되면 이제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소될 걸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해라. 기간을 줍니다. 됐나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취소라는 처분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무효는 뭐다? 무효라고 결정이 나잖아요. 무효는 언제 결정나겠습니까? 이건 경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가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이러다가 소송을 갑니다. 그럼 소송을 가면 판사가 판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효야? 이렇게 하면 뭐다? 전부 다 그냥 뭐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예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어 라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제 증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얘는 애초부터 이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였네. 그러면 애초부터 있었던 일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어때요? 굉장히 이거는 후폭풍이 되게 세겠죠. 이해하셨나요? 아까 그래서 자 결론 다시 돌아갈게요. 소청에서 나중에 결정이 딱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간 거예요. 사실은 판사님 소청할 때요 제 의견도 안 듣고요 지네들이 막 결정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판사가 뭐야? 그랬어? 에이 그럼 그 결정은 무효야. 중대 명백한 하자야. 아예 결정할 때 그때부터 하자가 엄청 있었네 라고 판단해서 그 결정을 다 날려버립니다. 없던 걸로 내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요겁니다. 느낌 오셨나요? 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들 오늘 상큼한 것도 얻어갑니다. 그렇죠? 아침에 진짜 저도 이때까지 했던 제 강의 중에 가장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가르치는 즐거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빡 하고 느낌이 오십니까?
혹시라도 좀 뭐 애매하다, 나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 타임. 그 전에 혹시 질문이 있었나요?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면허가 대리응시해가지고 그 면허증 내가 시험 봐서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다? 경찰 시험 합격도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 애초부터 얘는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던 애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게 무효다, 어떤 게 취소다, 됐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자의 치유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행정법 이론 파트 가면 또 배울 건데, 하자가 아까 봤듯이 저기 뭐야, 기스가 살짝 났어요. 이건 아주 경미한 거잖아요. 어때요? 굳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취소 해가지고 뭐다? 계약을 어떤 걸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는 뭐예요? 살짝 이렇게 좀 닦으면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고친다고요. 우리 치료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는 굳이 취소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치유해서 쓰자. 고쳐 쓰자 이거예요. 어때요? 요것도 상식에 맞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거는 치유가 가능한지 요거는 또 이제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이제 그 논리가 있어요. 처음에 했던 행위와 나중에 했던 행위, 뭐 하자가 승계가 되느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너무 쉽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정말 쉽게 해드리니까 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도 다 이해됩니다. 예, 예. 자, 됐고 그럼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 657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당의 처분행정을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속합니다. 기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속한다. 예, 같은 뜻입니다. 예, 따라야 한다. 어떤 결정이 딱 떨어지면 그 결정대로 관련된 처분청이 뭡니까? 처분행정청. 예, 처음에 최초에 징계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경찰청장, 예, 관청이죠. 오케이, 행정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됐죠? 용어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요. 자, 그리고 소청사건 결정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합의에 따라 예, 의견이 나뉜다. 그러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차례 더해가지고 과반수가 될 때 그 선을 그렇죠? 합의된 걸로 결정합니다. 뭐 이런 건 다 아실 테고 특히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적 과반수 그렇죠?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제적위원이 뭡니까? 현재 등록돼 있는 의원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등록돼 있는 인원 중에서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가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가 되면 그렇죠. 그 의견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어떤 거는 보면 여기는 지금 합의라고 돼 있고 어떤 조문들은 보면 어떤 위원회는 찬성이라고도 돼 있거든요. 어떤 때 찬성이라고 하고 어떤 때 합의라고 할까요? 요것도 예, 설명 듣고 나면 너무 간단해요. 찬성은요. 찬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말 그대로 반대죠. 나 반댈세. 즉 찬반 투표할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찬성이야 반대야. 그럴 때 찬성이란 단어를 쓰고요. 합의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다?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징계를 심사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서로 의논해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아유, 강등 정도로 하자. 근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잖아요.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오케이. 만약에 7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 2표, 여기 2표, 여기 3표. 몇 명이야? 7개 다 나왔네요. 뭐 2표, 1표? 7명. 오케이.
요렇게 어때요? 의견이 나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재투표한다? 그건 아닙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재투표한다고 사람이 또 마음 바꿔요? 그럼 또 갈려 있어. 재투표했더니 다시 에이 내가 좀 셌나? 에이 한 표. 내가 좀 셌나? 한 표. 또 뭐 몰리고 뭐 이런 그러면 또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어쨌든 재투표하지 않고요. 그냥 이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본다? 과반수 될 때까지. 7명의 과반수는 4명부터니까 4명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더합니다. 4명 됐네. 과반수 됐네. 그러면 요때 요 라인에 걸치네. 얘가 합의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고르는 거는 합의.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는 찬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됐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잘 안 가르쳐 주죠, 선생님들이. 왜 안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거를 대학교 때도 그렇고 뭐 어디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학생이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네? 뭐라고 답변해 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아, 이건 이 차이구나. 이거는 이 차이구나. 선생님들이 근데 왜 안 가르쳐 줄까요? 그 비싼 등록금 받고 교수님들이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알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거든. 본인은 알고 있는데 또는 알아도 설명하기 애매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냥 알겠지 뭐 이 정도는 뭐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 모르지. 자, 물론 또 제가 너무 또 상세하게 하니까 또 요런 또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김민철은 학생을 너무 유치원생처럼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딴 수업 들으시면 되잖아. 왜 내 수업을 들으면서 욕을 하시는지 그것도 참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하여튼 저는 항상 학생들이 안다 생각 안 하고 사소한 거라도 모를 수 있다. 모르는 학생이 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을 뭐 무시해서 하나하나 설명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됐고. 자, 넘어가셔서 659번 아까 했었죠. 다른 행정심판. 다른 행정심판이 뭡니까? 일반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다른 행정심판 가는 날 소청심사도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소청심사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 아니죠. 소청심사는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그렇죠? 소청심사를 해야지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오케이. 소청심사 하고 나서 그렇죠? 소송 갈 수 있다. 소청심사 없이 소송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없이도 소송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0번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하면 OX, X. 자, 그리고 661번 원징계 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부과하는 걸 결정하지 못한다. 원징계가 뭡니까? 원징계? 아까 최초에 이제 내가 징계를 먹었잖아요. 오케이. 그게 원래 처음 받았던 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내리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원래 받았던 징계보다 더 무거운 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강등 처분 받았습니다. 원래 강등 처분 받아서 나 억울해 갔더니 넌 새끼야 강등이 아니라 파면이야 파면. 더 센 걸로 하면 어때? 무서워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우리가 소송도 그렇죠. 형사소송도 오케이. 1심보다 더 센 거 때리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오케이. 더 센 거 때린다면 무서워서 항소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못한다. 맞고요. 그리고 662번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소속들만 갑니다. 우리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오케이. 자, 저기 사법부, 법원도 있죠. 법원직 공무원들은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있어요. 그럼 법원직 공무원들만 거기 가서 소청을 합니다. 또는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예, 따로 시험 보잖아요. 국회직 공무원들. 예, 그 공무원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갈 수 있는데 어딜 간다? 예, 국회 사무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자기가 소속돼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각각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어디로 간다고요?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 갑니다. 자, 그런데 요거죠. 요거. 원래 행정청, 처분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징계처분 때렸던 자, 여기 얘가 징계 받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갔다고요? 소청 갔어요. 예,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자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뭐 취소한다. 너 맨 처음에 강등 처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는 강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뭐 취소 결정 내릴 수 있죠. 오케이. 아니면 강등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한다 해서 변경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게 뭐다? 취소 명령 결정. 자, 이것도 여러분 국어입니다. 국어. 그리고 변경 명령 결정.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명령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명령이란 말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있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취소 결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취소한다라는 이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그 징계 처분은 취소되는 거예요. 바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취소됩니다. 그만큼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청입니다. 관청. 어쨌든 자 만약에 변경한다. 강등 처분을 감봉 처분으로 변경한다면 바로 변경되는 거예요. 처분행정청이 다시 변경하는 처분을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취소되고 바로 변경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냐? 얘는 바로 취소가 안 돼요. 바로 변경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명령이라 했죠.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처분청에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어떻게 명령한다? 야, 너 그때 처분했었잖아. 야, 그거 취소해라. 라고 명령해요. 야, 너 그때 이거 했었잖아. 변경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한다? 기속된다 그랬죠? 이 결정에 따라. 그렇죠? 아까 기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딱 변경해야죠. 취소해야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뭔 차이냐? 이 명령에 따라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취소라는 새로운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처분 어때요? 유효해요? 유효 안 해요? 일단은 유효하죠. 영향을 미쳐요? 영향 안 미쳐요? 아직은 안 미치죠. 이 명령에 따라서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원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은 안 미쳤다? 아직은 안 미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하면 어때요? 기존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향을 미친단 말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취소 결정을 다시 때리게 되면 취소가 될 테고 변경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변경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자 문장 읽어볼게요.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은 끊어주시고 그에 따른이 뭡니까? 이 명령 결정에 따른 새로운 징계 처분을 때리는 거죠. 명령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뭐 취소한다는 처분도 할 수 있죠. 취소 명령이 있으면 취소 처분 때립니다. 변경 명령이 있으면 아까 감봉 처분으로 새로운 징계 처분을 때리겠죠. 오케이. 어쨌든 있기 전이라 그랬죠. 있기 전이니까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아직 그대로죠. 아직 있기 전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읽고 나니까 너무 쉽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경찰학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죠.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취소 명령.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흔들립니다. 아, 너무 어려운 말이야.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물론 저랑 수업을 계속했던 친구들은 워낙에 이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뭐 거의 외울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다른 동생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도 또 지금 예, 제 수업을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또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항상 이런 문장들은요, 국어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국어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어를 제대로 안다는 거는 이런 절차,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그 단어가 느낌이 와요. 그렇죠? 이제 취소 명령, 변경 명령 이제 딱 느낌 오죠? 아,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그러면 왜 소청심사위원회가 명령을 할까요? 아까 소청심사위원회가 그냥 취소 결정 내리면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변경 결정 내리면 그냥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처음에 징계를 때린 처분청 임용권자가 그렇죠. 너 징계야. 징계를 딱 때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야 개소리 하지 마. 그거 취소야 해버리면 어때요? 가오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나 여기서 딱 가오 세우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더 센 사람이 야 그거 개소리야. 무슨 징계 괜찮아. 취소해버리면 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분행정청 임용권자 가오 떨어지지 말라고 야 어차피 바꿔도 네가 바꿔라. 그렇죠? 새롭게도 네가 해라. 그럼 어때요? 딱 이렇게 하죠. 자, 처음에 내가 강등처분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취소를 해요. 근데 딱 하는 거야. 말이야 이번에 소청 딱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한번 봐줄 테니까 취소해줄 테니까 조심해.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서로 약간 그냥 제가 좀 연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또 하여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뭐 생색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미칠 수 있다. 틀렸죠? 있기 전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 알죠?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효력이 있던 게 상실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은 거죠. 또는 효력이 없었는데 효력이 생겼어요. 이것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는 영향을 준 것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건 영향을 준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오케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효력이 상실된 것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자, 663번. 여기 인사혁정소 쪽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과는 심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는 얘가 억울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이게 아까 명령입니다. 이거는 취소 결정, 변경 결정. 요거는 뭐예요? 뒷부분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취소 명령 결정, 변경 명령 결정. 됐나요? 예, 요걸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오케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664번에 소청심사위원은 자격정지 이상 아니죠? 금고 이상. 항상 우리 경찰학에서는 형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별말 없으면 금고 이상. 됐죠? 금고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에서 X. 자,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은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청이 뭡니까? 예, 행정 주체의 법적 의사를 결정도 하고, 즉 예를 들어서 국가 대신 결정도. 국가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국가는 형체도 없잖아요. 국가를 대신해서 그렇죠. 결정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이 관청 이름으로 표시도 하고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그렇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 집행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걸 관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합의제란 말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위원회니까 어때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예, 위원들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한다 해서 합의제고요. 우리 경찰청장님은 한 명이죠? 합의제다, 독임제다, 독임제. 예, 혼자 책임을 집니다. 됐나요? 이런 말뜻은 너무도 간단한 거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는 합의제야, 합의제야, 합의제, 합의제, 합의제라고! 뭘 이걸 외워? 당연히 합의제지. 근데 학생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와, 너무 안타깝죠. 경찰청장은 독임제, 독임제, 독임제 합의제 너무 어려워. 혼자, 홀로 독. 오케이. 자, 그리고 666번. 아까 기소한다. 중복되네. 그렇죠? 네, 똑같은 말이고. 자, 우리 소총심사위원회 위원들 자격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예, 부교수 이상, 그렇죠?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소총심사위.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총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비상임위원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매일매일 항상 출근하시는 분들, 비상임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만 오시는 분들, 평상시에는 다른 일 하시다가, 오케이. 그래서 상임위원은 맨날 여기 오셔야 되니까 다른 업무를 겸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겸임 불가.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평상시에는 다른 일 하셔도 돼요. 뭐 교수하다가 또는 변호사 하다가 회의가 있을 때만 오셔도 됩니다. 비상임, 겸직 가능.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소총심사위원회가 각 기관마다 있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법원직 공무원, 국회직 공무원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어때요? 쪽수가 너무 많죠. 엄청 많잖아요. 우리 경찰만 해도 11만인데.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건이 많아요.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항상 둡니다. 됐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소총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총심사위원회 말고 다른 소총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비상임위원만 있어요. 왜? 거기는 공무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임위원이 없다라는 거. 이제 이것도 어때요? 외우는 거다. 당연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제 구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상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그렇죠. 5명 이상 7명 이내 상임위원. 5명을 둘 수도 있고 상임위원을 6명 둘 수도 있고 7명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을 두겠죠? 예. 자, 만약에 5명을 뒀다. 상임위원이 5명이다. 자, 그러면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 둬라. 그럼 5명의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이 몇 명입니까? 2.5? 여러분 2.5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항상 소수점은 1명으로 칩니다. 0.1이든 0.2든 0.3이든 간에 1명으로 쳐요. 사람이 0.3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숨소리가 붙어 있으면 사람으로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2분의 1이 2.5잖아요. 그러니까 3명. 비상임위원은 최소 몇 명 둬야 된다? 3명은 두게 되겠죠. 그러면 상임위원 5명에다가 비상임위원 3명 하면 총 8명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8명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실제로 좀 더 많습니다.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위원장이 되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직을 명예줍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 그렇죠. 어떤 행정 업무를 봅니다. 예. 고도의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임명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을 또는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정무직, 약간 정치적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물론 여기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정치적 색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소총심 사건은 아까 했었죠?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 과반수 합의가 아니라 출석위원들. 그렇죠? D에서 결정하는 건 출석위원들입니다. 됐고, 이거 틀렸고. 자, 그리고 임기 3년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는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만 연임할 수 없고 나머지 위원회는 한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 틀렸고요. 그리고 임기 3년짜리 암기하셔야 되겠죠? 언경소, 언론중재위원회,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얘네들은 임기가 3년. 나머지 위원회들은 대부분 임기 2년입니다. 민간위원들은. 공무원위원들은 임기 별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임위원이니까 겸직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 나오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요런 데는 그렇죠. 상임위원이 없어요. 어쨌든 각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오케이. 얘네들도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로 온다 그러면 X예요. 자, 672번에서 각각 그렇죠. 여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랬고 여기는 그렇죠. 자주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 자체가 적으니까 이쪽 소속에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처럼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그냥 뭐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예.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됐죠?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랑 인사혁신처는 구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우리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만 가는 곳이다. 근데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는 우리 경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여기는 그렇죠. 해당 직렬의 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필요 없고 비상임위원만 구성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따로 또 있죠. 자, 아까 부교수 몇 년? 5년 이상. 예, 단순 암기고요. 예, 이런 것들은 암기 여러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사혁신처 소속 쪽에서 3급 이상 그리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는데 거꾸로입니다. 상임위원은 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아까 교수님이나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비상임위원 할 수 있어요. 물론 상임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하는 사람이 나 변호사 안 하고 그것만 할래. 상임위원 되면 겸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긴 좀 힘들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임위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관계. 아까 했었죠? 임의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소청심사는 반드시 소송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임의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필요적 전치주의다. 됐죠? 하지만 다른 일반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 이것도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처음에 들으면 생소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도 일상생활에서 쓰세요.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이럴 수 있죠. 엄마한테 뭐 엄마 용돈 좀 줘 했더니 엄마가 뭐야? 야,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와. 뭐 아빠한테 꼭 거쳐서라는 거죠?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필요적 전치주의. 아, 우리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면 아빠한테 꼭 거쳐가야 되는구나. 필요적 전치주의. 뭐 이렇게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런 용어들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면 굉장히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에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예, 지체 없이 시작해야 되죠. 근데 최대 며칠까지? 기본적으로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라. 됐죠? 학생 중에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6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30일 연장? 그럼 최대 90일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런 질문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사를 시작을 지체 없이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60일, 30일은 무슨 이야기예요? 심사를 하는데 결정을 당장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심사를 하라는 거지. 하다가 최대 언제까지 결정 내라? 60일. 필요하면 30일 더 줄게.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징계 처분할 때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자 주권자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당연하죠. 교부해줘야 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는요. 이제 몇 월 며칠부터 너는 이런 처분이 있을 거야. 강등이 될 거야. 그 전에 마음의 준비해. 만약에 너 억울하면 소청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처분사유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처분사유 설명서는
어때요? 그 받는 사람한테는 좀 도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미리 안내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럼 질문. 이거는 사전 구제 제도일까요? 사후 구제 제도일까요? 그렇죠. 사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분이 있기 전에 일단 설명서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네가 권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사전 구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징계 처분 불복이 있다. 그럼 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소청을 청구하는 거는 징계 처분 설명서 받고 며칠?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만약에 이 30일이 지나버리면 소청을 청구 못 합니다. 그러면 소청을 청구 못 한다는 건 소송도 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왜? 소청을 가야지만 소송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 처분 받으면 일단은 소청을 걸어놔야 됩니다. 왜? 소청을 걸어놔야 그걸 거쳐야 나중에 억울하면 소송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공무원들 무슨 뭐 범죄나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이 녀석 자기 반성도 안 하고 소청을 간다고 그걸 안 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어쨌든 자기 딴에는 또 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일단은 소청을 가놓고 그렇게 돼야 소송을 갈 자격이 생기니까 나중에라도 소송을 따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681번 경찰공무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 안 되죠. 하나 선택 안 됩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소청을 간 다음에 소송을 갈 수 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 중에 다른 비사실이 발견됐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징계 부과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아까 원래 받았던 징계처분보다는 센 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센 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을 하나 집어넣고 학생들 헷갈리게 합니다. 다른 이렇게 없는 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 됐나요? 이런 거 상관없이 원징계 처분보다 세게 못합니다.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됐나요? 만약에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A라는 징계 사건으로 소청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B라는 또 비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더 센 걸로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더 센 거 못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비위 사실은 그 비위 사실로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 사건은 이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그런 특단의 사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로 다시 징계를 때리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서 우리 형소법처럼 병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럼 뭉쳐서 똘똘마리 하자.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아유, 똘똘마리. 똘똘마리는 너무 무서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자체가 들어간 것 자체가 X라는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원징계보다는 센 거 못한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네요. 682번. 우리 소청심사. 정말 이거는 거의 정규 수업 하듯이 제가 정규 수업보다 아니에요. 이건 더 자세히 했어요.